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박은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희 씨. 네. 아직은 새해 벽도잖아요. 그렇죠. 네, 새해가 되면은 정말 기대와 희망이 부푸는 건 사실인데 네. 사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펼쳐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새해 소망과 계획들 많이 하실 텐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작년에 너무 힘드셨던 분들은 현실이 아직까지는 어두워 보이고 어렵고 그래서 희망을 좀 잃으실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요.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그 소망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세의 한 수도원, 수도원장이 네. 수도사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대요.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 환경이 똑같습니다. 네, 그런데 틀린 것은 네. 감옥은 하루의 출발을 불평으로 출발하지만 수도원은 감사로 출발합니다. 멋있죠. 그러고 보면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감사와 기쁨의 고백을 한다면 승리하는 1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실 분들 정말 인생에서 감사와 기쁨이 누구보다도 많이 본물처럼 터져나오신 그런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네. 귀한 분과 함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이시죠. 조명환 장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에이즈 퇴치 운동에 앞장서는 에이즈 분야의 아시아 최고 권위자 건국대 생명과학 특성학과 조명환 교수. 학창 시절 꼴찌였던 그가 세계에서 인정받은 인물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특별한 만남의 축복이 있었다는데 45년간 그를 위해 기도해준 후원자 어머니로 시작해 노벨상 수상까지 만나게 하신 하나님. 꼴찌 박사 조명환 교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공부는 늘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네. 성적이 안 오르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죠. 45년간을 매달 15달러 그다음에 편지를 이제 네. 써주세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어요. 지휘봉 들어도 굉장히 잘 어울리실 만한 네, 예. 저는 또 연예인인가 했는데 예술가가 교수님이시죠. 교수님, 예. 장로님이시고 반갑고요. 직접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아마 인사도 해주시고 네, 네. 소개도 해주시고 그래요. 덕담도 해주시고. 예, 예.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C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올 새해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셔서 말씀이 유창하세요. 일단 교수님이시니까 네, 예. 생명과학 특성학과 교수시잖아요. 일단 네. 과학과 관련된 거는 맞죠. 네. 근데 저희는 좀 낯설어서 네. 어떤 과목이고 어떤 걸 가르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미국 아리조나 대학에서 네. 면역학을 공부를 했어요. 면역학.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건국대학교에서 그 면역학하고 생화학을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네. 굉장히 어렵고 귀한 학문을 네. 배우고 가르치고 계시는 예. 거네요. 예. 그거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네. 또 뭐 에이즈의 전문가세요. 또 어. 아시아에서 또 권위자시고 네. 어떻게 되신 거예요, 교수님? 네, 무슨 이제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에이즈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면역학을 공부하면서 또 세부 전공으로 에이즈를 공부하게 됐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에이즈 발견 한 38년이 됐는데요. 네. 사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에이즈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는데 네. 사실 지금은 이제 치료약이 너무나 좋은 게 많이 나왔어요. 네.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치료약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실제로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에이즈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치료약은 많이 있는데 네. 치료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실적으로.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시아 태평양 에이즈학회 회장을 하면서 네. 뭐 이렇게 치료약을 개발하고 이런 일보다는 아. 이제 부자들이나 정부에 찾아가서 후원금을 네. 많이 걷어서 네. 그분들한테 이제 치료를 무료로 해주는 이제 그러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 큰 일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아주 네. 소중한 일이죠. 네. 근데 아무래도 에이즈도 그렇고 생명과학도 그렇고 미래에 앞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은 학문인 거잖아요. 네. 예, 어떻게 해서 그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 길로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네. 사실은 공부하고 굉장히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고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열등생으로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뭐 공부를 안 하는 불량 학생은 아니었고요. 네. 공부는 늘 열심히 책상에 앉아서 하는데 네. 성적이 안 오르는 이제 그런 학생이었죠. 아, 책상에 앉아 있는데? 이해력이 굉장히 떨어졌어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드라마를 보면은 네. 일일이 이렇게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제 봐야 할 정도로. 예, 그래서 이제 동생들이 저한테 별명을 형광등 오빠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예, 근데 이해를 결정적으로 못하고, 이제 제가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네. 이제 제 실력으로 들어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죠. 아. 그래서 저는 원래 문과생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경영학과 같은 데 가서 취직하고 살고 싶다 이제 그런 네.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대학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우연히 이제 저희 아버지 지인께서 네. 그 건국대학교 공과대학에 네. 그 미생물공학과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가면 된다는 거예요. 가끔 미달이 된대요. 예, 아, 그때는 그렇죠. 과에 네. 넣어놓고선 미달이면 그냥 다 그냥 예, 붙는 이게 상황이었던 키만 거죠? 따라 가는 게 아니라 네. 미달을 보고 가는 거야. 그렇죠. 왜냐면 지금은 이제 생명공학 그러면 인기가 좋고 맞아. 이제 그거는 인기 분야 종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제가 들어갈 때는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뭔지도 모르고. 예. 근데 거기를 누가 가겠어요? 비전도 없고. 예. 그래서 그분이 거기를 가래요. 예. 근데 10년 뒤에는 생명공학 시대가 온대요. 근데 뭐 고등학교 3학년이 뭐 생명공학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시대가 오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게 돼요. 혹시 정말 미달이었나요, 그 해? 근데 제가 들어갈 때는요 네. 미달은 조금 넘었는데 네. 이제 들어가서 한 2명인가 더 왔었어요. 하나님의 은혜. 예, 예. 근데 어떤 기적까지 또 합격을 했습니다. 와. 예, 예. 아니 근데 당당히 붙으신 거잖아요. 미달이 아니었어요. 그럼요. 합격했어요. 뒤에 제가. 남빈자가 예. 있었어요. 저 시험 치고 합격했어요. 네. 이게 참 굉장히 반전인데 예. 그 성적이 안 돼서 대학을 못 갔는데 네. 미달을 찾아서 갔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수님이 되신 줄이야. 그러니까. 저도 예. 하나님의 은혜죠. 이야, 근데 왜 그렇게 공부를 못 하셨어요? 학창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예,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습관이 일단 책상에 앉으면 한 8시간은 지금도 일어나지 않고 네. 앉을 그런 성실함은 있거든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력이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남보다 예. 늘 많이 해도 잘 못 따라가는 이제 그런 굉장히 이해력이 떨어지는 이제 그런 예. 어린 시절을 제가 보내게 되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좋은 고급 정보를 얻으시고 건대 예. 생명공학 쪽으로 들어가시고 예. 근데 문제는 유학을 가셨단 말이에요, 예. 이분이. 거기다가 또 예. 미국까지. 예. 어떻게 그래서 괜찮으셨어요? 그것도 사실 이제 예. 너무너무 어려웠죠. 왜냐하면 일단 제가 공과대학에 가서 공과대학이다 보니까 1학년 때 뭐 물리, 화학, 수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네. 그거는 제가 제일 하기 싫어했고 제일 힘들어했던 적성도 안 맞고요. 적성은 문과 쪽이셨으니까. 그리고 지금도 이제 건대 성적표, 학부 성적표 띄워보면은 네. 1학년 때 이제 DDD, F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지금 제자들이 볼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괜찮아요. 정말 예. 이미 다 공개된 아,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 사실 부끄러워서 평생 제가 이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던 거예요. 아. 네, 그러다가 이제 한 2, 3년 전에 이제 처음 소위 커밍아웃을 했는데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힘들었지만은 방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의 명하나 근데 그 학과는 졸업해도 취직은 안 된다 그러는 네.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저의 목표는 그냥 오직 생명과학 시대가 온다니까 교수가 되는 꿈을 갖게 돼요. 네, 우연히 그건 제 네. 뜻도 아니고 왜냐면 제가 그 분야를 잘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런 이제 고백이 튀어나왔고 또 어차피 이 학과는 취직이 안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사실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까 고민이 많잖아요. 네. 다행스러운 건 저는 고민이 없었어요. 아. 왜냐면 길이 분명했으니까. 네. 어차피 이 학과는 비전도 없고 취직은 취직도 안 되고 네. 그 교수님 말씀이 이 과는 취직도 안 되니 너는 10년 마침 교수가 되겠다고 했으니 10년 동안 공부만 해야 되고 그러면 10년 뒤에는 생명과학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뭐 믿기진 않지만 어쨌든 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1학년 들어가자마자 교수의 꿈을 갖고 유학의 꿈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서 네. 이제 힘들었지만은 이제 졸업을 할 때는 이제 A-로 졸업을 했고요. 오. 예, 그래서 이제 오하이오 이제 주립대학의 박사과정으로 들어가게 되죠. 예. 형광등이었던 네. 오빠가. 예. 야, 그러니까 제가 듣고 보니 이거요. 형광등이 아니라 LED 오빠가 되는데요. 우리 교수님은 네. 이해력이 떨어지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보니까 8시간씩 공부했다잖아요. 어. 끈기, 성실함. 성실함. 아, 이런 게 있었군요. 네. 지희 씨 그 성령의 열매 가운데 네. 있죠. 인내, 인내. 오래 참. 아, 예, 그 열매가 아닌가. 그러게요, 진짜. 신앙생활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네. 저 신앙생활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개척교회 천막교회에서 이제 네. 개척하시면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저를 낳았어요. 어. 예,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사실 그건 축복이죠. 지금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으로 네. 이제 저를 위해서 새벽마다 평생 기도하고 계시고요. 야. 그리고 또 저희 외할머니도 이북에서 피난 오실 때 예수 믿고 오셔가지고 또 권사님으로 저한테 늘 기도해 주시고 저를 앉혀놓고 늘 성경 이야기해 주는 네. 그래서 비록 제가 그 공부도 못하고 좀 가난한 어린 시절은 보냈는데요. 그 영적으로 굉장히 그런 축복을 받고 제가 성장을 합니다. 야. 그러면 그렇지 뭐가 있었던 거야. 예, 예, 예. 믿는 구석이 있으셨던 구석이 거죠. 있었지. 뭐 기도는 많이 받고 자랐어요. 예. 근데 기도해 주신 분이 할머니, 외할머니, 부모님 외에 한 분이 더 계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 제가 사실 이제 미국 어머니가 계시는데요. 미국 어머니? 예, 예. 어. 저희 아버지가 이북에서 피난 오실 때 16살 때 피난 왔어요. 그것도 네. 부모님도 없이. 아, 네. 혼자. 예,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원조를 받는 나라였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네. 그 세이브 더 칠드런을 통해서 아. 미국의 이제 에드나 넬슨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네. 저를 이제 매달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매달 이제 $15를 도와주기 시작해요. 와,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45년간을 이제 저한테 매달 $15 그다음에 편지를 이제 네. 늘 써주죠. 45년 네. 동안이면 돈을 버실 때도 그렇게 계속 보내오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중학교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러셨다 네.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잘 살진 않지만은 네. 뭐 안 받아도 괜찮다. 도움을 안 받아도 되니까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보내시겠다 그래서 보냈고 어. 심지어는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네. 돈을 보내요. 와. 안 보내도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어쨌든 45년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저를 이제 돈을 보내주고 기도를 해주고 이제 네. 그런 정말 또 영적인 미국 어머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죠. 와. 특별하게 키워주셨네. 만나면 축복이네요. 네.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디모데에는 그 외할머니 로이스, 네. 어머니 유니에게 있었는데 네. 교수님에게는 외할머니, 네. 어머니 플러스 알파까지. 그렇죠. 예, 미국 어머니까지. 예, 미국 어머니까지. 이야, 그- 45년. 그것도 45년간 저를 위해서 기도해요. 야, 한결같이. 네, 한결같이. 혹시 뭐 만나는 보셨습니까? 제가 사실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보고 싶었잖아요. 네. 근데 이상하게 그때 가겠다고 3번이나 요청했는데 네. 어머니 그냥 오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안 만나주셨어요? 그래서 못 만났어요. 어머. 그리고 이제 한국의 교수가 돼서 돌아왔는데 네. 한 5년 지났는데 어느덧 보니까 벌써 어머님이 99세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다 싶어서 예. 그때는 또 간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럴까봐 네. 주소 하나만 들고 이제 네브라스카로 찾아가죠. 거기. 아, 그래서 만나게 만나셨나요? 돼요. 만났죠. 그때 그거 40년 만에 만나요. 근데 처음에 갔는데 그 동생분이 같이 살고 계셨는데 저를 안으로 안내를 했는데 네. 애든 어머니 위에 계시대요. 네.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한국에서 아들이 왔노라고 얘기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막 너무 반가워서 막 하던 일을 멈추고 막 뛰쳐나오실 줄 알았는데 네. 결국은 2시간 동안 나오질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너무나 놀랬고 이해가 안 됐고 당황스럽고 막 기쁜 마음이 막 슬픈 마음이 오고 그랬는데 결국 2시간 만에 나타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알게 돼요. 왜 2시간 걸렸는지. 99세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이 굉장히 거동이 아, 힘드셨고 힘드셨군요. 2시간 동안 혼자서 뭐 하셨냐면 목욕을 하고 계셨고 머리를 다듬고 이쁘게 화장을 어머. 하고 단장을 하신 거군요. 빨간 루즈를 바르고 이쁜 귀걸이, 목걸이, 어머. 이쁜 옷을 구두도 빨간 구두를 실이 높이 있는 와. 그것까지 신고 딱 2시간 만에 서 계신 거예요. 어떤 아들인데. 어. 그냥 아우 만났어. 저는 지금 그때 어떠셨어요? 이렇게 딱 나오셨을 그때 저는 때? 정말
그때 40년 살아가면서 많은 여성들을 봐왔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의 모습, 아. 하나님께서 마치 저를 위해서 앞에 천사를 이렇게 내려보낸 그런 모습이었어요. 야, 잊으실 수 없으시겠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네. 일주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감동이네. 예, 예. 오, 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많으셨던 네. 삶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이 외에도 또 다른 또 만남의 축복들이 계속 많으셨다면서요? 예,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 가서 저는 유전공학을 공부하러 유학을 갔는데 예, 사실은 이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처음에 갔는데 거기서 1년 만에 제가 결국 공부를 또 못해서 쫓겨나요. 유학 가시자마자. 예, 유학 가서 이제 쫓겨나서 예. 이제 제가 1년 동안 이제 공원 벤치 생활을 하게 돼요. 아, 1년씩이나. 기숙사를 예, 1년 못 들어가니까. 동안. 예, 아니, 못 들어가니까. 한국 안 들어오시고. 못 들어가는 거. 저는 이 결혼도 하고 왔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뭐 딸도 태어나고 해서 뭐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제 얘기도 못 하고 그래서 아침이면 이제 저희 아내한테 학교 간다고 거짓말하고 공원에 가서 이제 밤늦게 들어왔다가 또 자고 아침에 나가고 이제 이런 생활을 이제 1년간 이제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성적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입학 신청을 했는데 받아주지도 않고. 네. 네. 근데 그때 유일하게 그것도 기적 같은 일인데 아리조나 대학에 네. 찰스 스털링 교수가 나를 한번 받아서 가르쳐 보겠다고 연락이 와요. 오. 그러니까 미국에서 딱 한 명이 저를 한번 받아보겠다고 연락이 오는데 네. 그 전응 한번 보내보라고. 그게 목사님 그렇게 직접적으로 너무 얘기하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불쌍한 예. 마음을 이렇게 연구 대상의 학생을 한 명에 줬는지. 품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난데없이 가보니까 그분이 에이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 그때는 에이즈 초창기라 저는 예. 에이즈 관심도 없었고 뭐가 뭔지도 몰랐고 오. 그렇게 해서 에이즈를 공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대학교 전공도 생명공학이 예. 저하고 관계없이 그렇게 결정이 되고요. 박사학위 전공도 결국은 제가 흥미와 아무런 적성에 관계없이 또 에이즈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놀랍네요. 근데 나중에 공부 마칠 때 되니까 세상에 에이즈가 창궐해가지고 예. 에이즈 연구한 사람을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대학에서. 아, 참. 지금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얘 네. 조명한 이를 교수는 만들어줘야 되겠는데 네. 이게 머리가 딸리니까 인기 분야를 공부시키면 도저히 못 쫓아갈 거고 경쟁을 안 되니까. 남들이 안 하는 길을 보내셨네요. 남들이 몰라서 안 하고 있는 거를 미리 공부시키면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장기 계획을 가지시고.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교수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이렇게 해서 교수가 돼요. 사실. 또 끈기 있게 공부를 성실하게 하셨으니까 또 다 물론 마치고 했죠. 예, 근데 오신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 네, 못하는 공부를 하려니까 예.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남보다 더 공부를 해야 되니까 네.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공부가 제일 힘들었죠, 저한테는. 야, 인생 길목길목에 네. 기가 막힌 만남들 이바신 진짜. 하나님. 참 예. 놀라우신 섭리신데.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라 네, 또 있나요? 노벨상 이번에 받으신 또 분. 노벨상이요? 네.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그 만남의 축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도 모자라니까 네. 사람을 붙여서 자꾸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교수가 되고 나서 제가 네.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이제 다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그게 끝이 아니었고요. 어. 한 5년 지났는데 이제 우리 대학에서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좀 색다르게 하자.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해서 행사를 하고 싶어 해요. 네. 그때는 노벨상 수상자가 오면은 막 뉴스에 나오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교수님이 생각하신 거 아니고 학교에서 그렇게 학교에서. 하자고 네, 이제 제가 그럴 위치에 있지 않죠. 저는 계획을 젊은 조교수니까. 근데 또 마침 우리 대학에 저한테 그 임무를 맡겨요. 어머. 노벨상 수상자를 섭외해서 모셔와라. 섭외해라. 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한 분이 오시게 되는데 그 간염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하고 백신을 만들었던 미국의 바로 그 블룸버그 박사를 이제 모셔와서 학교에서 이제 성황리에 그 심포지움을 개최를 하고 네. 이제 이분은 돌아가요. 근데 6개월 뒤에 이제 편지가 왔는데 조교수 이분이 그때 이제 펜실베니아 대학 동부에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에 초청을 받고 가게 되는데 조교수를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같이 갈래?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 근데 성이 끊임없이 끝까지 조교수예요. 저는 이제 끝까지 조교수예요. 장로님은 아니 근데 옛날에는 소섭했는데 네. 제가 나이가 드니까 그 소리가 좋아요. 좋으신가요?
야, 그 유명한 스탠포드를 어머. 그래서 가시게 되는 거에서 그 같이 갈래 당연히 가야죠. 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이제 저를 데리고 어머. 스탠포드 대학을 가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좀 처음에 이해가 안 되고 이분은 바이러스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저는 바이러스를 가르쳐 줄 줄 알았는데 네. 바이러스에 한마디도 얘기 안 하고 남들하고 친구들하고 뭐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네. 차 한잔 할 때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보면 이분이 노벨상 수상자니까 만나는 친구도 또 다 노벨상 노벨상. 수상자. 오. 그러니까 네. 저는 거기서 교과서에서 나온 노벨상 수상자를 다 만나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또 뭐 가보면은 저 정치인이 와서 앉아요. 네. 지금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고 하는 조 바이든 상원 의원은 거기서 봤고요.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그때 거기서 봤어요.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럴 또 어느 날 그분이 또 그 블룸버그 박사님이 미국 나사 우주생물학 연구 소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또 오라 그래서 어느 날 가보면 또 다른 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인이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사실 저 개인적인 기쁨이죠. 영광이죠. 예. 제가 평생 살아도 그런 분들을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분이 바이러스 얘기나 맨날 친구들 만날 때 나를 부를까.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5, 6개월이 지나면서 제가 알게 되는데 네. 제 머리가 이제 생물학 교수고 제 머리에는 에이즈만 꽉 차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정치인들하고 기업인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 머리가 바뀌는 거예요. 아. 이제 자연과학만 들어가 있던 머리에 예. 이제 정치학이 들어오고 경영학적인 마인드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블룸버그 박사님이 실리콘밸리에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인도 만나게 해주고 실패해가지고 노숙자로 살고 있는 기업인도 만나게 해줘요. 예.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실패했는지. 네. 그래서 저는 그동안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에이즈만 공부했던 제가 생전 처음으로 이 과학이 어떻게 돈이 되는지, 과학이 어떻게 상업화되는지, 기업이 되는지 그런 거를 거기서 제가 이제 목격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그러니까 사실 스탠포드에서 생활이 제 인생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시점이 돼요. 제가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이제 변화시키는 하나님이 그런 일을 이제 하시는 거죠. 이제. 근데 혹시 그거는 저를 왜 부르셨는지 혹시 그분한테 물어보셨나요? 그거 물어봤는데 네. 그거 저도 궁금하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아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분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7개월 전에 개교기념 행사 5월 15일 7개월 전에 이 행사를 결정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접촉을 해보니까 노벨상 수상자를 초청하려면 이미 최소한 1년 전에 섭외가 끝내야 돼요. 그래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그렇죠. 섭외가 안 돼.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학교에서는 계속 이제 저한테 어떻게 되냐 계속 이제 막 와. 요구를 하는데 저도 뭔가 해내야 될 텐데 뭐 모시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12월 달에 5개월 남겨두고 그냥 펜실베니아로 찾아가요. 직접 가셨군요. 네, 직접 가요. 네, 가서 이제 보니까 그 옥스포드 대학하고 계약서를 보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날로 옮기면 내가 가겠다. 근데 우리가 개교기념일 행사를 다른 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신일날 해야지. 예. 우리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복도에 나가니까 왜 나가냐요. 예. 저 여기서 저 박사님 우리 건대 간다고 얘기하기 전까지는 제가 여기 절대 안 움직이겠다고. 오래 참음을 보여주셨군요. 끈기. 예. 그래서 거기서 제가 결국 하루 밤새도록 거기를 지켜요. 와. 이분은 퇴근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저녁 때 네. 저를 부르더니 항복을 해요.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 2주 일정이 일주일로 줄고 이제 끝나자마자 이제 건대로 오게 되죠. 이제. 와. 그래서 이제 그때 보니까 그분이 제가 물어봤어요. 왜 나를 데리고 갔냐 그랬더니 네. 조 교수 그때 조 교수가 복도에 와서 그렇게 버티는 거 보고 또 건대에서 이제 행사 치르면서 일하는 걸 보니까 조 교수는 실험실에서 은퇴할 사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조 교수는 왠지 이렇게 세계를 막 다닐 것 같대. 어머. 그래서 내가 바이러스를 가리키는 것보다는 네. 오히려 세상을 보여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됐고 세상을 보여주는 방법은 각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여주는 새로운 세상이 보이잖아요. 어머. 그래서 자기는 조 교수가 만날 수 없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네. 이렇게 만나게 해주었고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사고방식을 접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사고방식이 제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네. 큰 그림이 있으셨던 거네요. 그분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저한테 에이즈는 너 에이즈 그때 이제 토마스 메리건 교수라고 에이즈 분야 세계 최고의 대가가 네. 있었는데 그분 밑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다른 세계를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특별한 만남의 축복과 그런 음. 과정들을 통해서 실제로 경험들을 많이 쌓고 오셨잖아요. 네. 그 결과들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것이 사실은 에이즈 퇴치 운동에 많이 도움이 돼요. 저도 사실 결국은 갔다 와서 제가 다시 또 어디를 가냐면 하버드 케네디 스쿨로 유학을 가게 돼요. 엉뚱하게. 그래서 이제 생물학 교수가 교수직 잠깐 내려놓고 전혀 다른 분야인 이제 행정학 대학원이거든요. 거기 가서 공부를 하게 돼요. 네.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그 실리콘밸리의 경험이 이제 다 바탕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과학이 상업화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거를 조금 더 한번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네. 결국 하버드를 가게 되는데 거기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완전히 이제 다른 사람, 소위 요즘 얘기하는 이제 통섭적인 인재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에이즈가요, 지금은 사실은 옛날에는 걸리면 다 죽는 병이었는데 네. 지금은 질병의 이슈가 아니고 사회적인 이슈예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에이즈 치료약은 있는데 치료가 안 되고 있는 게 있어요. 너무 비싸서. 네. 그래서 지금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세계적인 부자들 쫓아가서 네. 후원금 좀 주세요. 또 아시아 지역의 대통령들을 쫓아가서 네. 대통령 각각 에이즈 예산 좀 주세요.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학자가 무슨 치료약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네. 치료약은 다 있으니까 이제 정치인 기업인을 만나서 후원금을 걷는 이제 와.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교육과 훈련은 제가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엉뚱하게 생물학 교수로 갑자기 왜 하버드 케네디 스쿨을 보낼까? 네. 그것도 교수 하고 있는데 학생으로 유학을 가라고 할까? 네. 그때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는데 이제 뒷날에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네. 하나님께서 이래서 생물학 교수를 또 이런 공부를 시켰구나. 와. 이제 그걸 제가 알게 됐죠. 놀랍네요. 네. 장로님께 말씀 들으면서 네. 재밌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예. 정말 양파를 막 계속 까만 나오듯이 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화로 치면 세네 편 속편은 그러게. 계속 나오는 야, 예, 삶이신 고등학생 거죠. 때 그 형광등 같은 예. 예. 이해리금 학생을 예. 계속 인도에 가시잖아요. 저도 신기해요. 신기하죠. 네.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한테 이러한 은혜를 만남을 계속 축복 이렇게 이끌어 가셨는지 오늘 방송까지 나오시게 됐는지 네. 이런 생각. 저는 사실 평생 안 해봤어요. 네. 안 해봤는데 이제 2, 3년 전에 제가 이제 제가 카밍아웃을 하고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네. 저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불과 네. 얼마 안 됐어요. 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역사를 하고 축복을 그러게. 해줬을까? 예.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많은 만남의 축복을 주셨는데 네. 저를 2번의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계속 잘 풀려나갔어야 되는데 사실은 네, 네. 하나님께서 어떤 시험을 주냐면 갑자기 결핵 판정을 받게 돼요. 아, 대학 졸업했을 때요. 했을 때. 예. 네. 그러니까 이미 저는 너무나 심하게 결핵에 걸려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의사가 판단을 해서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당장 모든 걸 중단하고 당장 저 어디 농장 공기 좋은 데 가서 네. 최소한 1년간 어. 머물면서 좋은 음식 먹고 약 먹으면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합니까? 자기도 모르겠대요. 일단 네. 내려가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전까지 정말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했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제가 이제 처하게 되죠. 이제 그런 1년간에 그래서 결국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에 가서 제가 1년 동안 기약도 없이 거기서 이제 지내게 돼요. 그다음에 2번째 연단 과정은 이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에 처음 유학을 갔을 네. 때 거기서 이제 따라가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제적이 되는 사건을 벌여서 오하이오 공원에서 이제 1년간 지내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 2가지 연단 과정을 거쳐서 다행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는 시간을 갖게 돼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뭘 깨닫냐면은 그렇지 않아도 저는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능력이 없어서 그것까지 요만큼 있는 것조차도 다 포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2번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저를 철저하게 밑으로 떨어뜨리면서 뭘 깨닫게 하냐면은 나중에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나는 한 걸음도 못 가겠습니다. 그 신앙을 하나님이 갖게 만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제 의지하는 그 2번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네. 그 과정을
거쳤고 하나님이 봤을 때 합격했던 것 같아요. 아. 너 됐다 그래. 아.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고 네. 이제 만족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의 연단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제 만남의 축복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근데 사실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내 힘으로 뭔가 발버둥치려는 게 사람의 본능이잖아요. 그걸 안 하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얼마나 값진 고백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어렸을 때는 이제 공부를 해도 이해가 안 되니까 네, 사실 네, 네. 너무나 힘들었고 내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탓했지만은 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게 낫다고 생각하는 게요. 제가 만약에 어중간하게 똑똑했다고 하면은 100개 중에 30개는 내가 하고 내가 못하는 70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요. 100%, 99.9%도 아니고 100%. 100% 온전히 하나님한테 맡기는 것을 원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저는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너무너무 꼴찌였다고 하는 것이 네. 오히려 그게 저는 축복의 시작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쉽게 저 자신을 포기할 수 있었고 네. 쉽게 하나님한테 100% 의지할 수 있었다고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하니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꼴찌가 은혜였네요. 그래 꼴찌가 예. 은혜였다는 그렇죠. 거예요. 예, 꼴찌가. 안 해보면은 예. 모르잖아요. 제가 적당히 공부 잘하는 사람이었다면 예. 아마 이거는 내가 할 거야. 그다음에 내가 못하는 걸 하나님께 그렇죠. 기도할 거야. 맞아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야, 그래서 그래서 이게 눈에 띄는 책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낯익은 의미의 꼴찌 박사. 네. 예, 빵점의 가치 목사님의 책이 있거든요. 하근숙 목사님의 빵점의 가치의 너무 가깝게 느껴져요. 우리 목사님. 꼴찌 박사. 예. 예. 그 모든 내용이 이 책에 네, 담겨 있군요. 예. 여기 뒤에 보시면 이런 네. 게 있어요. 내 머리로 박사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제가 10등이나 20등 했다 그러면 아마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오히려 꼴찌였기 때문에 꼴찌였기 때문에 쉽게 예.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던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 네. 나올 정도의 믿음이라면 교수님한테 있어서 장로님께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너무 궁금하거든요. 어떤 분이신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의외로 좀 질투가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라 네. 이렇게 어렸을 때 배워서요. 네. 사실 하나님은 정말 마음이 받아갖고 네. 뭘 해도 다 받아줄 줄 알았는데 네. 그 하나님은 한 분야에 대해서는 절대 양보를 안 해요.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것도 온전히 100%. 예.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다 버리고 와라. 그 말씀이 좀 이해가 가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봐라. 네. 거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양보를 안 양보 하세요. 안 하시죠. 예. 엄청나게 질투가 많으세요. 그래서 하나님만 네. 올인을 하고 사랑에 관한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거기에 그냥 뭐 부모도 좀 바라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 부모도 의지하면 안 되고 하나님만 의지. 예. 하나님이 제가 만난 하나님은 그래요. 네. 근데 그 하나님만 의지할 때 잘 안 되는 시기가 청년 때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예 근데 아까 오하이오 미국 처음 가실 때 결혼해서 가셨다고 말씀을 네. 하셔서 네. 그 사이에 그러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고 같이 가신 건가요? 그렇죠. 유학을? 예, 예. 예. 어떻게 공부 잘하는 학생 만났습니까?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아내분은 어떤 분을 네. 만나신 거예요? 아 저희 아내는 공부를 잘했어요. 어. 예, 예. 그리고 예. 저보다 더 훨씬 좋은 대학 나왔고요. 또 수학을 전공했고. 심지어 수학 머리가 아주 이과적인. 좋아요. 머리가 좋죠, 아주. 예. 예, 그래서 늘 제가 이제 기죽었는데 네. 이제 박사 되고 교수가 돼서 조금 이제 어깨를 쳤죠. 아 그래서 더 그 1년의 과정 동안 낙제하셨을 때 더 예. 아내분한테 얘기를 못 하셨었나 예, 봐요. 못했죠. 어. 예, 예. 예. 그 아까 미국에 가셔서 그 어머니가 99세 때 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같이 계셨잖아요. 네. 네. 일주일 계시면서 미국 어머니 어떠한 분이 이러한 분이시다. 어떠한 분이셨어요, 그분은. 저는 사실은 저를 40년 넘게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 어머님을 처음 만나러 갈 때 우리 어머님은 어떻게 살까 네. 많이 기대를 하고 네. 비행기 안에서 갔어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 돈을 그렇게 40년 넘게 보내줬기 때문에 뭐 큰 갑부는 아닐지라도
좀 잘 살고 있을 거라. 네. 그리고 미국 시민이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안 그런 거예요. 마지막 직업이 편의점에서 청소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청소하면서 대학 교수인 저한테 15달러를 만들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교수하면서 비행기 타고 전 세계를 다 다녀봤는데 네. 우리 에드나 어머님은 100년 동안 비행기를 안 타봤어요. 저는 거기서 이제 여권이 없는 미국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머.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까지 이제 그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건지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님을 보면서 아, 가난한 사람도 어려운 사람을 돕는구나. 그러니까 비록 에드나 어머니도 미국에서 가난한 사람이었지만은 자기보다 더 가난했던 한국의 조명한 어린이를 도왔던 거예요. 네. 그걸 한평생을 살아내신 거네요. 그걸 한평생 어머님은. 이제 실천을 하신 거예요. 도전도 받았고 배움도 컸겠네요. 그럼요. 진짜. 엄청나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왜 에드나 어머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교수를 하고 있는데도 돈을 보냈을까?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머님께서 너도 이렇게 하라. 그런 메시지였던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도 이렇게 해라. 네. 그 편지에 무슨 45년 동안 네. 주고받은 그 편지. 편지를요, 정말 그것도 큰 감동인 게 저는 제 친아들한테도 편지를 매달 쓰질 않았는데 네. 에드나 어머님은 자기 친아들도 아니고 뭐 친척도 아니고 미국 아이도 아무것도 아닌데 네. 저를 위해서 45년 동안 편지를 써줬거든요. 근데 편지 내용, 앞 내용은 늘 바뀌죠. 근데 네. 맨 마지막이 똑같은 문장으로 끝나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I pray for you. 이 세 문장이 늘 45년 동안 맨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렇게 에드나 어머님의 그러니까 어머님은 저한테 그거를 전달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비록 가난하게 태어났고 네. 공부도 잘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고 있다. 그거를 계속 제가 잊을 때면 또 편지가 와. 잊을 때 매달 편지가 와요. 그럼 매달 그 문장을 보고 저는 성장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게 잊어버릴 수가 없는 그러네요. 예, 예. 그런 상황으로 제가 이제 45년간을 살아요. 4, 5년도 아니고 45년간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네. 대단하시네요. 예. 이런저런 그 이제 사랑을 받으면서 네. 훌륭한 교수님 되셨잖아요. 학생들을 가르치고 누구보다도 잘 가르치실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제 꼴찌로 이해하실 테니까 네. 또 에이즈 퇴치 운동 앞장서시고 네. 또 무슨 뭐 창업하셔가지고 무슨 뭐 바이오 산업 셀트리온 예. 제가 하신 거죠? 이제 실리콘밸리 스탠포드 대학에서 노벨상 수상자하고 네. 이제 거기서 제가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니까 네. 이제 한국 언론에서 네. 이제 저에 관해서 많이 이제 보도를 했어요. 이제 노벨상 수상자고 예. 일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스탠포드 대학에서 네. 들어오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는데 네. 그 지금 서정진 회장을 보내줘요. 그분이 그때 이제 대우자동차 임원으로 일을 했고요. 네. 이제 대우그룹이 1999년도에 망하는데 그때 저를 찾아와요. 망하고 나서 다 실업자가 됐는데 이제 이분은 실업자가 됐는데 마음속에 생명공학 사업을 이제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와서 같이 사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그래서 그때 이제 넥솔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벤처 기업을 여의도에 만들어서 이제 같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년 뒤에 2002년도에 셀트리옵을 이제 창업을 하게 되죠. 네. 어떤 회사 한 건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약이 두 종류가 있는데요. 네.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이 있고 네. 단백질 약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화학적으로 합성한 약은 이제 제약회사에서 만들기도 쉽고 그래서 싸요. 근데 이제 단백질 약은 못 만들어요. 네. 그러면 직접 세포가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항체 단백질을 거의 똑같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걸 영어로 바이오시밀러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사업을 셀트리온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관절염도 치료하고 이제 그런 단백질 신약이 있는데 네. 그 단백질 약을 이제 만드는 회사죠, 그게. 예. 그러면 이제 사업가시네.
지금은 아니죠. 이제 그때 어쨌든 간에. 사업을 네. 했고 네. 저는 이제 셀트위원이 만들어지고 네. 다시 학교로 돌아와요. 학교로 돌아가요. 예. 그래서 이제 서정진 회장을 도와서 이제 만들어지는 데까지 참여를 하고 전 학교로 돌아오고 이제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네. 서정진 회장이 정말 천재적인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그분이 지금의 셀트리온을 만들어요. 예. 아, 진짜 뭐 또- 만남의 예, 축복이 예, 끊임없이 예, 나오세요. 예. 그 새해 정말 이전 올해 네. 뭐 계획이나 뭐 기도 제목은 어떤 것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에이즈 퇴치 운동은 계속 해야 2030년까지 네. 우리 유엔에서 이제 2030년까지 에이즈를 정복하고자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일을 계속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제가 저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그 축복 자체에 많은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그 이루은 성공에 대해서.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을 시켰다는 거.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한 것이 네. 저는 성공이라고 봐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성공을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온 성공을 좀 전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새 생명이 탄생하고 네.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새 생명을 탄생하고 이와 같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네. 될 수 있도록 좀 늘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게 좀 살아갔으면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아까 성향은 문과 쪽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이과 쪽을 공부를 하셨지만 말씀하는 건 문과 쪽이 네. 여과 없이 그렇습니다. 예. 너무 감동적인 네. 말씀을 네. 해주셔서 너무 좋네요. 그 정말 누구보다도 공부하는 게 힘든 거를 아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요즘 청년들이 진로로 놓고도 그리고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 세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청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 나오신 김에. 그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보면요. 그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고 기르는 자는 하나님이 기른다 그랬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사실 보면은 나는 뭐 스펙도 없어. 뭐 네. 우리 부모도 너무 그래 힘도 없어. 음. 나는 어떻게 살아가 걱정을 하는데 하나님이 기르게 하면은 기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기르는 분은.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은 그 대신 성실하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만난 하나님은 게으른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왜냐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고 하나님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직장 생활은 안 해줘요. 열심히 사는 거는 우리가 살아줘야 되고 네. 결과를 만드는 거는 하나님이 만들어요. 그래서 성과가 있든 없든 자기가 가수면 가수, 배우면 배우, 교수면 교수, 학생은 학생, 장사하는 사람 자기 분야에서 남은 여세 동안 최선을 다해서 밤잠 안 자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한테 보여야 돼요. 그러면은 기르는 것은 하나님이 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딱 계획이 정해졌으면 최선의 노력을 하라.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키우도록 해라. 네. 그럼 분명히 돼요. 아멘. 여기 증거가 있잖아요. 2020년 새해에 꼭 모셨어야 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예, 그 증거 더 궁금하시면 감사합니다. 꼴찌 박사인 거죠. 예. 아, 진짜 굉장히 어떻게 그런 만남을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가 그 삶을 통해서 전해주셔서 오늘 너무 귀한 시간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네. 귀한 자리 초대해 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재밌으면서도 네. 감동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될 거는 한 가지뿐이구나. 하나님이 그 삶에 개입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말씀 나누면서 한 권의 책을 본 것 같아요. 영화를 본 것 같아요. 영화 본 것 같아요. 참 감동적이었다. 네. 하나님은 정말 꼴찌했던 학생을 들어서 이 네. 책같이 꼴찌 정말 꼴찌도 교수가 될 수 있고 네. 빵점짜리 인생으로 목사가 될 수 있고 네. 이런 거를 정말 손수 보여주셨고 네. 간증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기가 막히구나. 네. 또 한 가지는 참 인생은 만남이다 하는 생각. 또 한 가지 다른 하나님을 100% 신뢰하는 것. 네. 이걸 참 배웠는데
2020년 우리 여러분들 인생 길목길목에 좋은 만남이 있었으면 참 좋겠고요. 네. 새해 100% 하나님 신뢰하는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정말 100%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매 순간 그게 쌓이다 보면 2020년은 하나님이 신적으로 그리고 정말 영적으로 완전히 개입하실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